주식회사 오이솔루션의 이상호 상무님을 모시고 5G 트랜스퍼 시장 분석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오이솔루션 이상호 상무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5G가 됐든 아니면 전체 광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그런 광 트랜시버 관련된 시장하고 그다음에 5G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광 소자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트랜시버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에 발표하셨던 강사분께서도 네트워크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어떤 소자 관점에서 광 트랜시버 관점에서 내지는 어떤 광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생소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어떤 광 네트워크의 기초가 되는 그런 트랜시버의 기술 내지는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사실은 광 트랜시버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그동안 1, 2, 3차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100년 텀으로 이제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왔는데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산업혁명이 대략 한 1969년에 이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16년에 아마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처음으로 스위스 포럼에서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술 속도가 빨라지고 진화하면서 곧 다가올 이제 4차가 아닌 5차 산업혁명이 과연 언제쯤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반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룬 게 어떻게 보면 이제 5G 네트워크이고 5G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고 근간이 이루는 부분이 옵티컬 트랜시버라고 하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5G 내지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광 신호라든지 모든 트래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광 트랜시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켓 관련돼서 시장 상황. 최근에 이제 광 트랜시버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여러 대륙별로 나오든지 나라별로 나오든지 아니면 크게는 어떤 주도해 가는 회사별로 아마 마켓 쉐어를 나누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중국하고 중국 아닌 세상 그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광 트랜시버 마켓을 그만큼 중국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중국이 굉장히 큰 위협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G에 대한 전반적인 광 트랜시버 관점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4차 혁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큰 물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물결이 아마 우리가 시작되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AI라든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큰 물결이 아마 초입에 들어섰고 이 부분이 계속 진화하면서 우리 생활 전반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질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4차 혁명 내지는 뭐 우리가 5G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데이터 그 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하고 더 성능이 좋은 디바이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 뭐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어떤 데이터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과거에는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도서관에서 찾던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그러한 어떤 그 세대가 도래를 4차 산업혁명 플러스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트랜시버 관점, 트랜시버가 지금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디바이스, 트랜시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랜시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반도체 레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과거에 뭐 155메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50기가까지 단일 소자로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반도체 소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 전자 소자 내지는 회로까지 포함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파이널 프로덕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은 그 가장 크게 이제 100기가 기준으로 그런 MSA 규격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는 400기가 관점의 어떤 광 트랜스버들이 나오고 시작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국제 규격들이 이제 본격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진행될 부분이 이제 광 트랜스버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광 부품이 광 트랜스버 역할을 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지나면서 코 패키지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덴스하게 시스템에 실장할 수 있는 뭐 코보라든지 그런 코 패키징 개념들이 어떤 광 트랜스버가 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진화가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워를 적게 먹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 대용량으로 진화할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그 low power consumption,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낮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온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굉장히 덴스하게 실장할 수 있는, 지금은 굉장히 벌키한 형태의 어떤 트랜스버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덴스하게 그런 걸 실장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 트랜시버 내지는 어떤 OSA 개념의 그 제품들이 출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하이 스피드.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현재 서비스 실장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이제 하이 비트 레이트가 한 400기가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600기가, 800기가 형태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굉장히 단거리를 연결하는 그런 2020년도에 출현한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1테라헤르츠 내지는 1.8, 1.2, 1.8테라헤르츠 이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그 전송 용량이 증가하고 전송 속도도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가격 이슈들, 가격이 쌀수록 굉장히 싼 가격의 어떤 트랜스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롱홀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천 킬로 보내는 어떤 트랜스퍼들은 하나에 뭐 10,000불, 20,000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싸져서 지금은 뭐 거의 한 1,000불 이하, 500불, 뭐 300불, 어떤 것들은 뭐 한 2, 30불까지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광통신 어떤 분야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싼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광 트랜시버 관점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체인지를 이제 보여드린 그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2000년도 초에 버블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통신 부품 전반적으로. 그래서 199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중반까지는 롱홀에 대한 광통신 트랜스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통신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롱홀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까지 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버 투 더 홈 관련된 프로덕이 이제 수량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물론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깔리고 있지만 그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한 게 이제 파이버 투 더 홈 관련된 제품 광 트랜스버가 이제 2010년도 중반, 2015년도까지 이제 주를 이뤘고, 주로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히 파이버 투 더 홈 2.5기가 기가빗 이더넷이라든지 그다음에 G폰 쪽에 이쪽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5G가 이제 새로 출현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큰 어떤 성장 요인이 돼 있지만 주로 성장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생겨나면서 최근 뭐 2015년부터 뭐 현재까지도 광통신 트랜시버 시장의 어떤 주로 이제 그 한 70%가 지금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체인지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5G가 시작되면서 5G에 관련된 프로덕트들이 또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더 가파르게 이거보다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부분인데 이제 그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그 다음에 2021년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그거를 떠나서 2021년도에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지, 그 이후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에서 초기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트랜스버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코패키지라든지 굉장히 작으면서도 굉장히 하이 비트 레이트로 보내고 대용량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가형의 어떤 광 트랜스버 모델이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업계의 관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광 트랜스버, 광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다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광 부품들이 아마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트렌드, 그러니까 옵티컬 트랜스버의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트랜스버뿐만 아니라 모듈레이터라든지 코헤런트 리시버, 그다음에 WSS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간 핵심 부품들을 총 망라한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대략 그 차이나 중국하고 그 나머지 어떤 세계를 이제 양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포캐스팅을 해놓은 건데 2010년부터 대략 한 2013년까지는 중국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1% 정도 이제 됐는데 2015년 정도 되면 대략 한 31%로 굉장히 그 전 세계의 어떤 광부품 시장에서 메인으로 아마 중국 시장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사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GT라는 업체를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CWDM 시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뭐 18년도에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2020년, 19년 이후에 23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물론 뭐 나머지 어떤 다른 나라들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포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광 트랜스버 관점에서, 광 부품 관점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나머지 세상을 이제 쭉 나누어서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그 예측하는 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2016년도에 어떤 그 광 트랜시버의 프로덕트 믹스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예측되는 광 프로덕트 믹스를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2016년도를 보게 되면 대략 시장도 뭐 한 2.0 빌리언 정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5 to the home입니다. 말씀드렸지만 G폰이 굉장히 많이 2010년부터 한 15년, 16년까지 상당 부분 많이 깔렸습니다. 전 세계 어떤 5 to the home 폰 시장의 한 50% 이상을 아마 중국에서 지금 많이 깔았는데 한 42%가 이제 5 to the home 관련된 프로덕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더넷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더넷이라는 부분은 이제 주로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와이어리스 쪽, 특히 뭐 그때 당시만 해도 LTE 쪽인데 LTE가 그렇게 포션이 크진 않습니다. 12% 정도 됐고, 그 다음 14%가 이제 CWD, DWDM인데 장거리 전송인데 이제 2023년도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5 to the home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지금 빨간색 부분, 즉 이더넷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세워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만의 어떤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 중국 관점에서 봐서도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세워질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와이어리스인데 이게 지금 5G가 애드되면서 12%에서 18% 굉장히 시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시장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옵티컬 인터커넥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액티브 옵티컬 케이블 형태의 어떤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합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더넷하고 그다음에 AOC를 합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도미넌트하게 커지는 건 맞는 거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5G 네트워크 관련된 그다음 B5G, 그러니까 Beyond 5G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은 더 이제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광 부품 관련돼서는 중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굴기 2025년 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독자적으로 지금 뭐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쪽 핵심이 되는 반도체 레이저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전송용 여러 가지 전자 소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대부분을 다 해결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어떤 중국 이외의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갖고서 대응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보면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을 특히 여기서 뭐 50% 이상 뭐 어떤 것들은 100% 전부 자국 어떤 그런 업체들이 다 생산하고 다 해결하겠다 시스템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마켓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소넷 S2H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송망, 전통적인 우리가 광 전송망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겠고 CWDM, DWDM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롱홀 쪽에 들어가는 굉장히 뭐 수천 킬로, 뭐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들어가는 그런 광 트랜스퍼가 되겠고 와이어리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4G LTE, 5G 관련된 그런 광 트랜스퍼 시장이 되겠고 5 to the home은 이제 폰 관련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소넷 SDH란 어떤 프로토콜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더넷으로 전부 그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점점 이제 기존의 레거시는 뭐 일부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새로 신규로 투자되는 부분들은 전부 이제 그 이더넷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로 다 바뀌면서 시스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CWDM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하나가 되겠고, 와이어리스 시장 이제 주황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2014년도에 픽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2010년부터 전 세계 2015년, 16년까지 어떤 그 4G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그게 아마 2014년도에 광 트랜스버 입장에서 보면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 레버뉴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부터 이제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결국 이제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파이버 인프라가 이제 2018년, 19년, 20년 뭐 국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통신 3사를 비롯한 내년부터는 아마 일본, 미국 다 깔리게 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5G 관련된 프로덕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투 더 홈은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에 굉장히 도미넌트한데요. 그러니까 이더넷 폰 그다음에 G폰 쪽에 깔리면서 미국하고 뭐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피크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NG폰 2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폰 네트워크가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10G, 10G 폰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존의 레거시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서서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 대비 그렇게 많이 증가는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3년 동안 2017년 1Q부터 올해 2Q까지 어떤 그 요거는 이제 CWDM하고 DWDM 분야, 그다음에 5 to the home 분야, 그다음 와이어리스 분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좀 그 세일즈 레코드를 좀 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CWDM, DWDM은 이제 그 중국의 GT라는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큰 포션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근데 그 2017년, 18년도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그 비즈니스가 딱 떨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시장 자체도 트랜시버 시장 자체도 이제 좀 떨어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버 투 더 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증가하지 않고 그냥 스테디하게 가는 형태. 여기에서 이제 아마 2020년 이후에는 텐지폰 이 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아마 조금 그건 아마 일본이 아마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록색을 보게 되면은 이제 LTE가 2016년, 15년까지 그 4G LTE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끝나면서 증가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3Q 내지는 2019년 1Q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그 광 트랜시버의 어떤 시장 그 수량이 내지는 레버뉴가 증가하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많이 팔려 수량 베이스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폰 쪽이 제일 많긴 합니다. 하고 대신에 이제 가격은 굉장히 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어떤 특수가 지나면서 그 늘지 않고 굉장히 스테디하게 그 시장 자체가 가고는 있지만 텐지폰이 아마 서비스가 2020년 이후에 일본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5G 관련된 수량은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2019년부터 지금 그 24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고 400기가 관련된 특히 이제 CWDM, DWDM 관련된 부분은 400기가 시장이 도미넌트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코헤런트 옵틱이라든지 이런 쪽 굉장히 고가의 어떤 제품이다 보니까 수량은 많지 않지만 뒤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레버뉴 관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기가 아까 수량 베이스는 밑에 깔려 있었지만
그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어쨌든 그 단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그 CWDM, DWD 롱홀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그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롱홀 갖고는 안 되니까 점점 이제 롱홀 관련된 어떤 프로덕트들 그런 인프라가 많이 깔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폰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주황색 하고 밑에 있는 그게 이제 와이어리스 백홀하고 프론트홀입니다. 그러니까 백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론트홀 관점에서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G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증가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시장이란 게 이제 뭐 5G 와이어리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트랜스버가 쓰이는 전체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5G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강연해 주신 연사분께서도 많이 언급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5G가 뭔지는 아마 4G하고 5G 차이가 뭐다 하는 거는 여러 뭐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뭐 트래픽이 몇 배 이상 증가하고 뭐 그다음에 피크 데이터 레이시 20배 이상 그다음에 그 가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지금 3GHz에서 이제 뭐 28GHz 아까 말씀드린 밀리미터 웨이브 그다음에 뭐 연결할 수 있는 덴시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망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이제 3G에서는 이제 그 백홀밖에 없었습니다. 서비스하는 게 백홀이고 그다음 4G 오면서 이제 프론트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겨나면서 그쪽 부분이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우리 트랜스퍼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형성이 됐었고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그 4G에서 미드홀이라는 게 이제 그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 이런 형태로 이제 망이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제 그 망의 그 형태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자료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을 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각 나라별로 해서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됐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우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18년도 작년에 이제 그 주파수 경매가 있었죠. 1차 주파수 경매가 있었고 6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3.5GHz 미드밴드하고 28GHz 그 밀리미터 웨이브가 두 가지의 어떤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로 3.5GHz의 어떤 그 망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KT라든지 SKT, LG U+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5GHz는 사실은 이제 그 4G LTE 어드밴스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쓰던 망인데 어떤 기존 레거시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 25G하고 그다음에 10G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멀티레이스 트랜스퍼 관점에서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3.5GHz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10GBps의 어떤 광 트랜스퍼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광 트랜스퍼가 나오겠지만 비트레이트를 보면 10기가가 되겠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25기가bps의 광 트랜스퍼가 이제 그 밀리미터 웨이브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28GHz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프라 그 시스템이 깔리기 시작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또 광 부품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뭐 22년도 이제 쭉 가면서 아마 예상컨대는 세컨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그 광모질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제 국내에서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그 트랜스퍼 관련돼서 또 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미국, 중국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전에 연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그 저희는 3.5GHz 때부터 이제 5G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내년부터 이제 28GHz로 바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로드맵 형태로 이제 쭉 구성된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그 주파수 경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KT가 아마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아마 그 페이즈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맨 처음으로 지금 시작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동경 올림픽이 이제 내년 8월에 있죠. 그래서 동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약간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원인 내에서 조금 딜레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마 딜레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이유는 ROI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서비스업자들은 투자했을 때 그만큼 뭐 리턴 인베스트먼트가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인데, 이제 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제 5G 서비스를 해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좀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나머지 국가에서도 뭐 상당 부분 뭐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이 보통 보면 5G 관련된 그 프론트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뭐 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키아, 에릭슨, 후지츠, 삼성, 후아웨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전체 어떤 와이어리스 5G 와이어리스 어떤 마켓에서 30%를 갖고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저희도 이제 삼성하고 같이 이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본에 이번에 뭐 2조 5천억 정도 이제 수주를 받았고, 일본에서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뭐 미국, 인도 이런 쪽에 굉장히 크게 이제 사업을 그 5G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뭐 그 4G 솔루션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웨이브랭스로 보면 CWDM하고 DWDM 포커싱 돼 있고, 그 다음에 규격 관점으로 보면 시프리 2에서 시프리 8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5G 솔루션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기가하고 25기가 bps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트랜시버 내지는 시스템이 구성돼야 되고, 물론 이제 바이디렉션이라고 하는 양방향 광통신 트랜스버가 아마 그 뭐 캐펙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프리 규격에서 시프리 2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시프리 10은 25기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0프리란 어떤 그런 규격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모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틱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뭐 CSP 네트워크에서 요청하는 기존에 뭐 어떤 규격들이 많이 있지만 뭐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그걸 떠나서 어떤 형태의 광 트랜시버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종류의 광 모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한국하고 뭐 지금 일본 관점에서인데, 한국은 이제 4G 매크로셀에서 5G 매크로셀로 가는데 중간 단계 안 거치고 바로 이제 간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19년 그 사이에는 4G 매크로셀의 어떤 그래서 기존의 4G 매크로셀을 관점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5G 셀 그
서비스로 간다는 그런 거를 이제 간략하게 좀 보기 좋게 이제 표로 하나 그림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후아웨이 쪽에 들어가는 후아웨이 지금 그 구성된 그 와이어리스 5G입니다. 여기서 보면 맨 왼쪽에 이제 백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미드홀,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5G 그 현재 어떤 그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는 뭐 25기가 제품이 주로 이제 뭐 CWDM이 됐든 뭐 DWDM이 됐든 그 주로 쓰고 있고, 망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미래에는 펜포라고 하는 전송 기술을 이용해서 펜포 50기가 내지는 펜포 100기가를 제품을 이쪽 그 프론트홀에 다 적용을 하겠다. 물론 백홀 관점에서도 보면 100기가가 많이 이제 미드홀이나 백홀에서 쓰게 되는데, 프론트홀이 가장 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래픽 관점에서도 보면 프론트홀에서 소비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전송 프로토콜인 펜포 방법을 써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이제 중국 후아웨이의 어떤 그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현재는 사실은 이제 그 LTE 어드밴스라고 하는 4G LTE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 중간 단계에 거치면서 이제 그 기존의 LTE 서비스에다가 5G 개념을 얹혀서 2020년도에 동경 올림픽부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아마 중간 단계고, 그다음에 2022년 이후에는 전체 그 국토를 전부 5G 망으로 깔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NTT 도코모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5G에 대한 전개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5G에 관련돼서는 뭐 그 지난번 시장도 봤지만 트랜스퍼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 특히 25G 관련된 트랜스퍼가 증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프론트홀이라든지 미드홀, 백홀에 들어가는 트랜스퍼 종류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그 롱텀 관점에서 어떤 기회가 있냐, 5G 트랜스퍼 마켓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 맨 왼쪽에 동그라미들이 사실은 Y축이 성장률이고 X축이 이제 그 레버뉴 전체 시장의 어떤 그 총 레버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G LTE 관점에서 보면 성장률은 굉장히 큰데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24년으로 오면서 성장률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2025년 이후, 즉 이제 뭐 비안 5G라고 그래서 5G 이후에 어떤 그런 트랜스퍼 시장이 거의 이더넷 그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시장하고 거의 맞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건 와이어리스 쪽만 관련돼서 이제 또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궁극적으로 지금 그 기존 레거시라고 하는 거는 기존 LTE에 들어가는 LTE2, LTE3, 4G LTE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트레이트별로 광 트랜스퍼고, 10기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4G LTE의 주축을 이뤘지만은 물론 2.5기가더라고 모든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5G에서도 10기가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데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밀리미터 웨이브 서비스가 그 인프라가 깔리면서 2019년부터 25기가의 어떤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는 이제 50기가, 100기가 관련된 프론트홀 네트워크 쪽 내지는 미드홀, 백홀에 들어가는 일부 제품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 매출 관점에서 레버뉴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건데요. 여전히 이제 25기가가 도미넌트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량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수량은 좀 적긴 하지만 50기가, 100기가가 21년부터 이제 그 와이어리스 5G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레버뉴 관점에서 보면은 수량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고, 아마 2025년, 26년 쭉 하면서는 50기가, 100기가 어떤 관련된 프로덕트들이 도미넌트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 트랜스퍼가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5기가 바이다이 듀플렉스 형태인데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쿨드, 언쿨드라고 하는 그런 광 부품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회로랑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그 광살로를 따라서 이제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5G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 요게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DFB, EML, 뭐 APD 이런 쭉 나오는데 튜너블도 나오고, 주로 이제 28기가 관점에서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프로덕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5G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전송을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으로서 전송 내지는 수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일례로 지금 뭐 25기가 SFP28이라고 하는 RAN WDM, 이거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저희가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5G의 전송에 필요한 스펙들이 쭉 나와 있고, 이런 걸 다 미트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격들이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링크 버짓 30km 이상 가야 된다는 그런 제품을 일례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EML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좀 장거리 전송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LR 10km짜리입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장이라든지 뭐 전송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펙, 그다음에 그 규격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고, 뭐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성 관점에서 뭐 굉장히 고온에서 한 5,000시간 이상 스테이블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좀. 예,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지금 광 트랜시버 관련해 가지고 그 앞에 장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 아까 홈의 파이버 쪽이라든지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그 광 트랜시버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거 질문 하나랑요. 예. 그 광 트랜시버에서 이제 RSTS 모듈이 있고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듈하고 케이블하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발전이 돼야지만 5G 6 가면서 그런 것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쭉 뭐 그 시대별로 해서 쭉 그 트랜시버의 어떤 주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드린 대로 트랜시버라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 다른 형태의 그 거기에 들어가는 광 부품 형태의 어떤 트랜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도미넌트하게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됐든 파이버 투 더 홈이 됐든 아니면은 뭐 와이어리스가 됐든, 비트레이트가 뭐 테라빗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광 트랜스퍼 같이 뭐 회로 연결하고 광 연결하고 하면 그 레이턴시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그 전송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광 어떤 부품 자체를 바로 그냥 시스템 보드 위에 올리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게 아마 성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없어진다는 말은, 케이블은 있는데 케이블하고 이제 광 트랜시버는 별개입니다. 광 트랜시버는 그 나오는 그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케이블이고요, 그죠? 광 섬유가 케이블이 아마 말씀하신 게 광 섬유가 되겠고, 여전히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같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전송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두 개다가 이제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게 덜 중요하다는 아니고 똑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그렇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상호 상무님께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